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낸 짐 퀵의 마지막 몰입입니다.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마인드셋과 동기부여,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담은 책인데요. 자기 개발을 원하는 분들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좋은 내용들을 골라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책의 저자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자인 짐 퀵은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버락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가 찾은 최고의 두뇌 전문가로 기억력 향상과 두뇌 건강 분야에 있어서 사람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세계적인 브레인 코치입니다. 짐은 유년기의 사고로 뇌에 큰 손상을 입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우는 방식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노력 끝에 뇌과학과 다중지능 이론, 심리학 연구들을 토대로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성공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짐은 자신처럼 한계를 뛰어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의 전략과 노하우를 담아 이 책을 펴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책을 읽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뭔가를 겨우 읽고 나서 바로 다음날 잊었던 적이 있는가? 심리학자들은 이를 망각곡선으로 설명한다. 망각곡선은 정보가 처음 학습된 후에 잊히는 속도를 설명해주는 공식이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1시간 이내에 학습한 내용의 50%를 잊어버리고 24시간 이내에 평균 70%를 잊어버린다고 한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집중력은 10분에서 40분 사이에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주어진 일에 그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면 주의력이 흩어지기 시작하므로 시간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감소한다. 그래서 나는 포모도로 기법을 제안한다. 이는 한 가지 과업을 수행할 때 25분간 일한 후 5분간 휴식하는 것이 작업에 최적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1980년대 후반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개발한 생산성 향상 기법이다. 25분의 작업 시간은 각각 포모도로라고 불린다. 이 책을 읽을 때도 1 포모도로 동안 읽고 5분간 뇌에 휴식을 주는 식으로 읽기를 권한다. 포모도로 기법이 학습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기억과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 덕분이다. 초두 효과는 학습 시간, 수업, 발표,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초반에 습득한 내용을 더 잘 기억하는 현상을 말한다. 파티에 가서 낯선 사람을 30명 이상 만났다면 그중 처음에 만난 몇 사람만 기억하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다. 최신 효과는 마지막에 학습한 내용이 더 잘 기억되는 현상을 말한다. 아마 우리는 파티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몇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또 우리는 시험 공부를 미루다가 시험 전날 벼락치기를 하느라 쉬는 시간도 없이 최대한 암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는 벼락치기가 효과가 없는 이유를 말해준다. 그러나 중간에 종종 휴식을 취해주면 공부의 시작과 끝, 즉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므로 훨씬 많이 기억할 수 있다. 무엇이든 쉽고 빠르게 배우는 FASTER 기법. FASTER은 Forget, Act, State, Teach, Enter, Review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Forget. 학습할 내용 외의 것은 잊어라. 오직 학습에만 집중하는 비결은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일시적으로 제거하거나 잊는 것이다. 잊어야 할 것은 3가지다. 첫째, 이미 아는 것들이다.
아이들이 빨리 배우는 이유 중 하나는 마치 흰 도화지, 비어있는 그릇과 같기 때문이다. 그런 반면에 자신이 20년 경력자라고 내세우는 사람 중에는 1년 경력을 20회 반복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현재의 제한적 인식을 뛰어넘어 학습하려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나 알고 있다는 생각을 보류하고 선 철학에서 말하는 초심자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의 정신은 열려있을 때만 작동한다는 점에서 낙하산과도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둘째, 긴급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뇌는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다. 완전히 몰입하지 않는다면 주의력이 분산돼 학습하기 어렵다. 셋째, 자신의 한계다. 기억력이 좋지 않다거나 학습 속도가 느리다는 등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고 있는 선입견을 잊어라. 가능한 것들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일시 정지시켜라. 어려운 일 같겠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라. 자기 대화가 계속 긍정적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라. 자신의 한계를 자꾸 생각하면 한계는 유지될 것이다. 당신의 능력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act, 능동적으로 행동하라. 기존의 교육은 학습을 수동적인 경험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정보를 무조건 소비해야 했다. 인간의 뇌는 정보를 소비할 때, 정보를 창출할 때만큼 학습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더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까? 메모를 하고 이 책에 소개된 실천 포인트의 활동들을 모두 해보라. 핵심 아이디어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 것도 추천한다. 실천 포인트. 더 능동적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이 생각하는 노하우를 한 가지만 적어보자.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책을 읽으면서 녹음하고 그 녹음한 내용에 실수한 것이 없는지 편집을 하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듣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녹음한 이 책의 모든 내용을 거의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하고 그 내용을 주의 깊게 듣는 것, 이런 것들도 학습의 능동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state, 상태를 확인하라. 현재의 상태는 현재 감정의 스냅사진과 같아서 생각과 신체적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실 정보에 감정이 결부되면 그 정보가 다른 정보보다 훨씬 더 기억에 남는다.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해주는 노래나 향기, 음식 같은 경우가 그런 예다. 이렇게 정보에 감정이 추가되면 장기 기억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습 환경에서 몸을 움직이는 방식을 바꾸거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기분을 자극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세나 호흡의 깊이를 바꿔보자. 학습을 앞두고 활력이 넘치고 신이 난다면 그런 자세로 앉거나 서자. 의식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호기심 가득한 상태를 유지하라. teach, 배운 것을 가르쳐보라. 자신이 배운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주제를 공부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공부하고 필기도 더 꼼꼼히 하게 된다. 심지어 더 나은 질문을 던지면서 공부한다. 그렇게 더 깊이 있게 학습한 후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또 한 번 학습하게 되므로 2번 학습하게 된다. 학습이 항상 단독 활동인 것은 아니며 사회적 활동이 될 수도 있다. 가령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며 함께 배워보자고 할 수 있다. 친구에게도 이 책을 한 권 사주고 매주 만나서 이 책의 아이디어와 개념들을 주제로 토론하는 독서 모임을 시작한다면 좋을 것이다. 친구와 함께 읽고 대화하면 학습이 더 즐거워질 뿐만 아니라 서로 책임감을 느끼며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다. Enter, 일정표에 기입하라.
우리는 업무회의, 학부모회의, 치과 예약, 동물병원 예약 등 중요한 일들을 일정표에 적어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일정으로 적어두지 않는 일이 있다. 바로 개인적 성장과 발전이다. 일정이 없다면 해낼 가능성도 적다. 몸과 뇌를 단련하기를 잊고 그날 하루를 보내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다. 실천 포인트. 일정표를 꺼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책을 읽겠다고 써두자. 그리고 이 일정의 제목으로 한계가 없는 나, 잠재력에 몰입하는 시간, 짐 퀵과의 대화, 또는 이 일정을 꼭 지킬 만한 자극적인 이름을 붙여보자. 리뷰, 복습하라. 망각 곡선에 영향을 줄일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학습한 내용을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회상해 보는 것이다. 이 원리를 활용하려면 읽기 전에 앞서 배운 내용을 적극적으로 회상해 보는 시간을 몇 분이라도 갖도록 하라. 그러면 뇌가 복습한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앞으로 나올 내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이다.